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동지를 앞두고 북인사 마당에서 따뜻한 팥죽으로 정을 나눴습니다.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복주머니와 종이로 만든 화분, 씨앗 키트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40년의 원력으로 정법안장을 번역해 책을 발간했습니다. 정법안장은 일본 조동종 계산조 도겐스님 저서로 중국 송대의 불교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가 글로벌 불교 학술 포럼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후교와 사찰 경영을 고민했습니다. 유승무 교수는 심리적인 면역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이들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덜드 자선은행이 빈민촌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BTN 불교TV 공식 유튜브 채널이 종교방송사 최초로 구독자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비롯해 강연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만에서 한국 비구닉의 1호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불교계 주목을 받았던 소진홍 스님이 당시 학위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지 36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농경국가 시절 24절기는 계절을 구분하는 중요한 날이었고 다양한 풍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긴 하지만 절기상 새해가 시작되는 동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팥죽을 먹으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날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방눈이 쏟아진 어제 오후 서울 인사동. 부쩍 추워진 날씨와 펑펑 쏟아지는 눈이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달콤한 팥죽 냄새에 끌려 걸음을 멈춥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동지를 일주일 앞두고 북인사 마당에서 따뜻한 팥죽으로 정을 나누며 사라져가는 동지 풍습도 되살렸습니다. 동지의 어떤 세시 풍속이 점점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조상들이 깃들어 있는 어를 되살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희망찬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동지 팥죽으로 애군도 물리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화합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태구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30개 종단 대표들은 매년 동지를 기해 시민들에게 팥죽을 나누며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왔습니다. 이 팥죽 드시고 이제 안 좋은 내년에는 절대 이 코로나 같은 일도 없고 또 개개인이 하시는 일 모두가 잘 성취되시고 그리고 나라도 평화롭고 그러한 부국 그 번영된 국가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많이 드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쫄깃한 새알심에 모락모락 김이 오른 따끈한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든 시민들은 추위에 바짝 움츠렸던 몸을 녹이고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길 기원했습니다. 종단협은 올해 팥죽 1000그릇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새해 달력과 함께 지구와 환경을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자는 마음을 담아 종이로 만든 화분과 함께 토마토와 바질 씨앗 키트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환경을 생각해 그릇은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팥죽 나눔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이 마스크 벗고 더 즐거운 축제 또 행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제 위기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갑자기 찾아온 추위까지 한껏 움츠려든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따끈한 팥죽 한 그릇은 온기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수진 스님을 위원장으로 조계종 제12기 고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지우 스님은 교육원장 해일 스님을 대신해 수진 스님을 비롯한 대전, 금강, 무예, 효명 스님 등 9명을 12기 고시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12기 고시위원은 이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고시위원장의 수진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2기 고시위원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를 마친 12기 고시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으며 진우 스님은 보다 쉽고 명확하게 불교를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전법을 할 수 있도록 고시 출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법안장은 일본 조동종 계산조 도겐 스님의 저서로 중국 송대 불교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이 40년의 원력으로 책을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조동종의 계산조 도겐 스님의 저서인 정법안장은 선수행자들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13세기 중국 유학 중 도겐 스님이 체험한 송대의 불교 수행과 선종문화, 사원생활, 가람배치 등을 총망라해 95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각국어로 번역돼 세계적인 선의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글로는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이 정법안장을 번역하고 핵심 내용을 담아 역주 정법안장 강의를 펴냈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 유학 당시 원력을 냈고 4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정법안장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이제 87년도에 동국대학 교수로 오면서 와서 93년부터 대학원에 이것을 아예 교재를 하면서 책은 총 12권으로 구성됐으며 1권부터 9권까지 원문 번역과 주석, 강의를 모았고 10권은 총목차와 해제, 총색인을 실었습니다. 11권과 12권은 역주 정법안장 강의 사전으로 주석을 집대성했습니다. 여기서는 좌선이라는 그러면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부처님이 앉으셨던 모습대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가 되고 2시간 앉으면 2시간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 정법안장 내용이. 정법안장은 선수행자들의 지침서이자 일본 조동종의 성전으로 받들어지고 있고 일본인이 쓴 가장 심원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도 후학들에게 일본어까지 공부하면서 보도록 권유했던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49제를 지내는 데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열반경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부처님 경전을 인용해서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이것을 공부를 하면은 법문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지식의 보고이자 사유 방법이 녹아있는 정법안장. 보광 스님은 책을 통해 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고 수행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 승가 결사체가 글로벌 불교 학술 포럼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교와 사찰 경영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특강에 나선 유승무 교수는 상담이나 명상 등으로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승래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 2022년도 연말 글로벌 불교학술 포럼 현장. 승가결사체가 지난 14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6번째 글로벌 불교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찰의 운영과 포교를 고민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는 대중이 원하는 포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착오적인 포교를 벗어나서 어떠한 매뉴얼을 먼저 숙지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이날 특강에 나선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계는 새로운 종교집회 형식을 경험했고 탈종교화나 탈제도 종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출가자 감소로 인해 불교계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서 파생된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추세적인 사회 현상이라 그래서 그것이 종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것이고 유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 중 승가의 노령화와 신도의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승가와 신도의 고령화는 신도수 감소라는 양적 질적 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재정 수입 감소와 인력 수급 문제 등
사찰 운영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계는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죠. 혼자 외로운 인간이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처리하는 해소하는 기능은 종교 기능이죠. 그러니까 특히 불교가 이제 수행의 종교니까. 이를 위해 코로나19 경험자와 주변인들을 위한 각종 불교 상담 활동 및 마음 수행과 명상 프로그램을 가동해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필리핀의 일명 쓰레기 마을에서 아이들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덜드 자선은행이 어둡기만 한 빈민촌에 작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페트로시 사우스빌, 일명 쓰레기 마을로 알려진 빈민촌입니다.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모여 쓰레기장 위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고 아이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모은 쓰레기를 팔아 하나 약 9,7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아이들이 학업에 끈을 놓지 않고 잘 커나가서 앞으로 이 나라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은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도 없이 기초교육에서 소외된 빈민가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무료급식과 학용품, 교복 등 제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스테판과 문덕, 명궁 등 총 3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해 지금까지 2,500명의 학생들을 배출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용돈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아이들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구덜드 자선은행. 올해 국내외 352명의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고 빈민촌 아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구덜드 자선은행에 더 많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필리핀 산페트로시에서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BTN 불교TV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종교 방송사로선 최초인데요.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지 구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공식 유튜브 채널이 종교방송사 최초로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업로드 동영상 18,000여 개, 누적 조회수 약 3억 회에 달하는 대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N 유튜브 인기 콘텐츠는 바로 스님들의 법문. 사찰을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신행생활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여러 지식인들의 강연, 질 높은 불교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법화경도 너무 잘 듣고 집에서 절에 안 가고 안 나가도 신행생활이고 부처님하고 스님들 속에 같이 있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은 내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24시간 신행 패턴에 맞춰 예불, 불공 등 맞춤 영상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양방향 소통을 위해 구독자 제보로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를 얻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자주 이런 불교에 접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70만 구독자 달성 기념 공양기도문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오는 20일까지 공양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는 영상을 BTN 카카오톡 채널로 보낸 구독자 20명에게 당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1986년 대만에서 한국 비구닉의 1호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불교계 주목을 받았던 소진홍 스님이 당시 학위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지 36년 만입니다.
50년 지기 도반인 명법사 회주 화정스님은 땅속의 씨앗이 연꽃으로 피어 세상에 향기를 전하는 날이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986년 비구니계에선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불교계에 주목을 받았던 소진홍 스님이 당시 박사학위 논문인 중국 격의불교의 연구를 한국어로 번역, 출판했습니다. 어제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는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보광 스님,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 등과 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소진홍 스님은 대만 문화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지 36년 만에 중국어와 한국어 합본 저서를 지각 출판하면서 귀한 제자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명성 스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일 미안한 거는 우문사 해주 스님이 교정까지 봐주시는 게 가슴에 짠하더라. 고맙고요. 그래서 내 논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중국 인명사전하고 중국 백과사전에서 줄을 더 달고 그래서 인저 나오게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소진홍 스님은 당시 송광사 방장이었던 구산 스님의 추천으로 1982년 대만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역경 철학사로는 중국 제1인자라는 고혜민 교수의 지도로 1986년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이듬해 귀국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강사로 후학양성과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동국대 총장을 지낸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중국화되는 과정과 인도인의 사유 방법을 중국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선지식들의 고뇌가 담긴 책이라며 한글 번역본의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50년 지기 도반인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은 36년 동안 진흙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연꽃으로 피어 세상에 향기를 전하는 날이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출판 기념법에는 진흙 속에서 35년 동안이 땅속에 묻힌 연꽃이 오늘 화생했습니다. 영주 흑석사 회주 기현 스님은 수행자이자 학자로 홀로 80평생을 매와 같이 올곧은 향기를 품었지만 늘 낮은 자세로 후학을 대하던 스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선물하며 축하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비구니 박사의 길을 열며 후배들의 사표가 된 소진홍 스님은 여전히 전법과 수행의 끈을 놓지 않으며 후학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뭐든지 꼭 공부만이 아니라 전심을 하면 세상은 보답한다고요.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불교 진언을 예술로 승화한 해피만다라 문화원 원장 동희 스님의 약풀되어 구제하리 전시회와 한유경 작가의 수목 담채화 전시회를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교 진언 오음을 다양한 색채와 행태로 그려낸 만다라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 동희 스님의 약풀되어 구제하리 전시회 현장. 해피만다라 문화원 원장이자 홍천 열애사 주지 동희 스님은 평생 만다라 그리기 활동에 매진하며 만다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희 스님은 열애사에 모신 부처님 또한 약사 열애불이라며 작품 활동을 통해 치유의 기운이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동희 스님은 개막식에서 월화수목금토일의 부처님과 대운 부처님, 공의 부처님을 합쳐 9 부처님을 메인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또 명상과 기도 등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지만 눈으로 보는 깨달음의 세상이 중요하다며 각 작품의 눈에 북두칠성을 그려 넣었습니다. 만다라를 그리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광명,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광명의 빛을 사용하는 방법, 그림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인 칠성, 북두 칠성의 빛을 여러분들 우리 눈에 연결합니다. 약풀되어 구제하리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진행됩니다. 장원 급제를 의미하는 쏘가리 그림,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모란꽃 아래 벽사의 기운을 가진 한 쌍의 호랑이를 그려 부부의 행복 기원을 하는 그림, 다양한 수묵담채화들이 전시된 심한 한유경 작가의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한 작가는
불화와 민화 등을 선보이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민화를 강의하고 있고 불일미술관 큐레이터를 역임하며 불교회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메인 작품인 몽중연은 한 작가가 10년 전 인상밖에 봤었던 연꽃 병풍을 재해석한 겁니다. 한 작가는 10년 후 그 작품을 다시 봤을 때 자신이 기억하는 작품이 아니었다며 기억 속의 그 느낌을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먹을 바탕으로 이 명암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의 다른 색감들은 조금 변형을 시켜서 조금 진한 부분은 더 진하게 넣다든지 옅은 부분은 좀 옅게 해서 동양화의 먹의 질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중심으로 제가 그려봤어요. 한유경 작가의 작품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오는 20일까지 전시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안심정사와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가 지난 14일 대구시에 백미 10kg 첨포를 전달했습니다. 백미는 안심정사 회조 법안스님,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 종무원장 영범스님, 재무국장 상범스님,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습니다. 안심정사 회조 법안스님은 무주상보 씨의 뜻을 전하며 따뜻한 한 끼에 희망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고,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 종무원장 영범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백미를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이 숭인동 소외 이웃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한파속 온정을 전했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은 어제 오전 낙산 묘각사에서 복지재단 관계자와 신도들이 함께 지역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을 담갔습니다. 소금에 절인 차가운 배추와 빨간 양념에 손이 아린 것도 잊은 채 신도들은 이웃의 반가운 미소를 생각하며 연신 김장을 버무렸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은 이날 담근 5kg 김장김치 140박스를 숭인 1동과 2동, 독거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소외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연등회 보존위원회를 초청해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3일간 제주 관음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개최된 전통등 강습회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현재열, 박민지 작가 등의 지도 아래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초인 골조부터 배접, 채색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배우며 단순 제작만이 아닌 전통등을 배우고 전승한다는 자부심도 함께 가졌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전통등 강습회를 통해 지역과 사찰을 밝히는 전통등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